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률 철학TV 제45강인데요. 오늘은 그 애인과 동침했던 한 여성의 꿈 이야기, 프로이드로서는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의식이 이제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러 잊어먹는다는 뜻이죠. 의도적인 망각, 이런 예가 있고, 관념의 잔상이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경우,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이트 저서 가운데 꿈의 해석이란 책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그 책 가운데서 동침했던 여인이 그 남자 애인에게 했던 꿈 이야기, 그리고 또 무의식이 강박 현상이나 강박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영상 꾸며봤습니다. 무의식이 나타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식은 우리의 정신 생활에서 각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은 실수라든가 꿈, 강박 행위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말 실수, 농담, 건망증도 무의식의 작용일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평소 억눌렸던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러, 실책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수로 화장실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꿈에 그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또 건망증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의도적인 망각이라면 일부러 이제 잊어먹는다는 뜻인데요. 이제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이제 편지를 써놓고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가 주소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되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주소를 쓰고 발송하였는데 이번에는 우표가 붙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편지 보내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한 여성으로부터 거절당한 남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의 친구가 X가 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을 자주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고 그 친구에 대한 불쾌감, 즉 그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무의식이 말하자면 작용을 해서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아내가 책을 한 권 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이제 던져 두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찾아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어머니, 이제 아내로 보면 시어머니가 되겠죠. 병 간호를 아주 극진히 정성껏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 생각 없이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동안에 쌓였던 미움의 감정을 무의식 가운데서 밀어냄으로써 망각 증세에서 벗어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관념의 잔상이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어떤 여자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런 당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애인에게 전화를 하지 마세요. 자, 그러겠노라고 마음 먹고 실제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이 여자 환자가 의사에게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실수로 애인 집하고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인과 할 수 없이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금지된 행동을 실수라고 하는 자기 변명의 구실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애인과는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느 일정한 단어를 계속해서 잘못 읽는 경우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평소에 그 단어를 몹시 싫어했다거나 그 단어와 관련해서 매우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칼 단어가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칼과 관련해서 평소에 아주 그 무서운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땅콩밭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아 때, 여자아이 때 이 땅콩밭에서 무슨 성희롱을 당했다거나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하면은 그래서 어른이 돼서는 잊어버리지만은 이 땅콩밭을 볼 때마다 이제 아주 불쾌한 그 무의식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자꾸 건너뛰는 거예요. 자, 이제 무의식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자, 보통 사람은 하룻밤에 5번 내지 6번의 꿈을 1시간 간격으로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의 그 길이는 5에서 10분 정도씩 된다는데요. 이 꿈은 잘 때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부의 자극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향수를 맡게 하면은 자는 사람에게 향수 가게에 있었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하고 방광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화장실에 다니는 그런 꿈을 계속 꿉니다. 또 성기가 흥분된 상태로 꿈을 꾸면은 애인과 꿈속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과연 꿈이 흑백인가 칼라인가? 이게 아주 인류의 큰 그 흥미거리였는데요. 3분의 1은 흑백이고 3분의 2는 칼라라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은 아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시간에도 사실은 충분한 휴식이 된다고 그러죠. 오히려 꿈은 잠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조금만 자극에도 금방 잠을 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꿈은 평소에 이루지 못했던 소망을 충족시키는 수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횡재를 한다거나 몽정, 꿈속에서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출세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을 꿈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충족시키는 거죠. 꿈이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성계 꿈인데요. 어느 날 이성계가 이제 1만 마리나 되는 닭이 일시에 울고 천여 채나 되는 집에서 방아 찧는 소리가 들리고 본인은 허름한 집에서 석가래 셋을 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땅에 떨어졌다.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꿈을 꿨는데 이걸 이제 무학대사 앞에서 꿈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학대사는 속성은 박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설봉산 토굴에서 9년째 돌을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가 이 해몽하기를 닭 우는 소리와 방아 찧는 소리는 당신이 높고 귀하게 되는 것을 축하한다는 뜻이고 석갈의 셋은 결국에 이 사람의 등이고 석갈의 셋이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또 거울이 떨어지면은 그 소리도 요란한 법이다. 이런 걸 봤을 때 당신은 임금이 될 상이니 이곳에 절을 짓고 서광사라 이름 짓고 천일 동안 불공을 들이시오. 왕을 해석했다. 그런 뜻인가 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강원도 고산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광사의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이 애인과 동침하고 나서 그 이튿날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빨간 군무를 쓴 장교가 쫓아와서 층계를 막 올라가서 문을 잠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 이렇게 장교가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프로이트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빨간 군무는 남자의 성기, 그 모양을 봤을 때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고 층계를 올라가는 일은 이제 성교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는 것은 여자에게 남자의 몸이 물리는 것을 상징하고 눈물을 흘렸다, 남자가. 그러면은 이제 남자의 정액이 대치된 것, 혹은 여자의 슬픔이 대치된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젊고 순진한 여성이 꿈을 꿨는데요. 응급실을 걸어가다가 샹들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났다. 그리고 포도밭에서 나무를 한 그루 뽑았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깊은 도랑이 졌더라. 그리고 자기는 서랍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꿈을 한꺼번에 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기를 샹들리에는 이렇게 모양상, 길게 늘어진 모양상 남자의 그 성기를 의미하고 그것이 뽑힌 모습은 남자의 생식기가 거세된 이러한 형태고 서랍은 항상 그 여성 성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해석하기를 샹들리에와 충돌한다는 것은 성교를 의미하는데 성교에서 출혈, 피가 난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평소에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은 피가 월경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을 해왔다는 거고, 남자가 거세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의 경우에 여자아이도 태어날 때는 페니스 모양의 성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거세돼서 현재 여성 성기 모양이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은 여성 성기의 상징인데 그 성교를 한 증거가 성기에 서랍에 나타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항상 그 서랍을 가지런히 하는 꿈으로 재현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의식이 강박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강박 행위 전에 강박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라든가 감정이 너무나 집요해서 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면도날을 보고 손가락을 베지 않을까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만져보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거든요. 또 고층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카프리섬인데요. 저도 이제 카프리섬 정상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불현듯 그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잠깐 사로잡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관념인데요.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말해요. 그 의처증 환자들은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를 못하거든요. 또 결벽증, 또 예를 들면 밤에 문단속을 하고 나서도 몇 번인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 또 편지 거품을 쓰고 나서도 제대로 썼는지 자꾸 이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안을 늘 쓸고 닦아야 마음이 놓이는 이런 청결 강박도 일종의 강박관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념을 그 행동으로 옮기는 강박 행위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자기 방에서 옆방으로 달려가서 하녀를 부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분석해 봤을 때 이 여성은 10년 전에 어느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첫날 밤에 인포, 성불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방에서 신부 방으로
여러 번 달려갔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속이 상한 이 부인은 아침이 되자 침대 에 빨간 잉크를 던졌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인은 자기와 남편을 동일시해서 달려가거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인이 테이블 옆에 섰다고 하는 것은 그 테이블을 이 침대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잉크 얼룩이 제자리에 묻지 않았지만 그걸 속이고 남편을 대신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자, 보세요. 내 남편의 인포가 아니에요. 여기 흔적이 있잖아요. 사랑의 흔적이 있잖아요. 이걸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박행위 또 하나는 이제 부잣집 어덩딸이 잠을 자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큰 시계는 정지해 놓고 작은 시계는 밖에 내놓고 침대 테두리는 쿠션에 닿지 않도록 떼어놓고 화분은 또 뒤집히지 않도록 2시간 동안이나 점검을 해야 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계의 주기성은 월경과 상통하기 때문에 여성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는 성흥분 때 일어나는 음액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평소에 이러한 감각 때문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어서 자신의 이 음액 발기에 대한 불안감이 시계를 치우라고 하는 명령으로 나타난 거다. 또 화분도 여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밤중에 떨어지거나 부서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평소에 신혼초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또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념이 생각이 화분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조심성으로 나타난 거다. 침대의 테두리는 남성의 성기고 쿠션은 여성의 성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닿는다는 것은 성교를 의미하는데 이 여성은 과거에 양친의 부부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무섭다는 핑계로 자기 방하고 양친의 방 사이에 도어를 열어놓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에서의 무의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수라든가 꿈이라든가 강박 행위가 있고 또 의도적인 망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관념의 잔상이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경우 이것도 무의식의 작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동침했던 여인이 예인에게 한 꿈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젊고 순진한 여성의 꿈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의식이 강박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기능 장애인 남편을 만난 부인의 행동, 또 어느 여성의 잠자기 전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강박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